자, 여러분 이제 우리 슬슬 시험이 좀 걱정될 때가 됐죠? 자,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요 근처 단원인데요. 우리 요 근처 단원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 잘 들어가지고 앞으로 있을 시험도 한번 잘 쳐봅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고구려가 잘 나가는 거, 그다음에 백제가 다시 잘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실패하는 거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나라 신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신라는 당시 이 세 개의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최신 문물이 가득한 중국과 상당히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후에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이후에 이런저런 선진 문물, 이 신기한 것들, 지금 빠졌네요. 신기한 것들입니다. 했죠? 신기한 것들이 고구려를 통해서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된 신라가 점점 이 고구려의 간섭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배은망덕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고구려 간섭이 불편해지니까 이것을 나중에 백제와의 동맹, 기억나죠? 나제 동맹을 맺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나제 동맹으로 점점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난 신라가 나중에는 백제를 아예 몰아내고 한강 전체를 차지하고 이후에는 이 성왕을 죽이기까지 하는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과정 동안 신라에 있었던 왕이 총 3명이 있습니다.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까지 이 세 왕을 거쳐가면서 신라의 변화, 신라에 일어났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증왕은 우선 신라를 나라로서 기본을 갖춘 나라로 먼저 만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라는 내무왕 시절 이후부터 다른 나라들이랑 만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가 신라라고 치면은 다른 나라, 백제랑도 만날 일이 있고 고구려랑도 만날 일이 있었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직 나라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은 거예요. 누구는 사로국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사라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신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르게 부르고 있으니 이대로는 다른 나라에게 크게 무시를 당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허접한 나라니까 나라 이름도 제대로 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그래서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한 신라가 지증왕 시기에 들어서 나라 이름을 이때부터 신라로 정식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 편하게 여러분과 배우기 위해서 신라라는 칭호를 이미 써왔지만 이때 돼서야 신라라는 국호가 완전히 정해졌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라가 외교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와 만날 일이 많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다 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왕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장수왕, 무령왕 이러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우리가 여기 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당시까지 신라는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기억나? 마립간이라는 칭호로 불렀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 나라의 말뚝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이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만날 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지증왕 시기 때 드디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왕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증왕은 아무나가 아닌 거죠. 대단한 사람이 됐단 말이지, 그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증왕을 존경하게 되었느냐,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증왕이 이렇게 나라를 통합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신경 쓸 수 있었던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바로 지증왕이 당시 신라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문제, 여러분 우리 수업하면서 제가 많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를 지증왕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알겠죠? 자, 이 먹고 사는 문제, 농사가 너무 힘든 거야. 농사가 너무 힘들고 잘 나가는 나라는 농사를 쉽게 짓는데 왜 신라는 이게 너무 힘들까? 뭐가 지금 힘든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영양분이 있는 곳까지 파기 위해서 철삽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철삽으로는 여기까지 팔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 동네까지도 이제 영양분이 없는 거야. 근데 철삽으로 아무리 파도 영양분이 없는 땅만 나와가지고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더 깊게 파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철을 들어도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철을 들어도 힘들다면, 사람이 가진 힘으로 철을 들어도 힘들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왕이 해결해 줘야겠죠. 그쵸? 자, 왕이 어떻게 해결해 주었느냐?
지정왕은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센 소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를 지금까지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소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들었을 뿐입니다. 소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도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소의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잡고 다니는 콧뚜레라고 하는 도구를 쓰면 소가 말을 잘 듣는데요. 이런 도구를 신라에 적극 도입해서요. 신라에 소를 사용해서 더 깊게 팔 수 있게 됐으니 백성들이 지증왕을 훨씬 존경하게 됐습니다. 즉 왕의 권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니 이제 왕으로 불러줄 만해졌구나 라는 점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나라의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지증왕은 본격적으로 신라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고구려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나라의 힘을 자랑하고 싶을 때, 이 국력이 확실하지 않는데 나라의 힘을 자랑하고 싶을 때 너무 강한 상대랑 싸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망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구려도 이때 옥저라고 하는 굉장히 약한 나라와 전쟁을 했던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증왕 역시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나라 어디였을까? 지금 여기 지도에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요 동네, 자, 지금의 울릉도 지역입니다. 이죠, 울릉도 지역. 울릉도 지역에 있었던 우산국을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우산국도 뭐 약한 나라긴 하지만 아직 신라의 군사력이 아주 크진 않았기 때문에 지증왕은 머리를 쓰게 됐습니다. 어떤 머리를 쓰게 되었느냐? 자, 나무 사자 인형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얘네들이 우리는 얘네들이랑 친한데 너네 신라 말 안 들으면 얘들이 진짜 사자로 변한다라고 하는 가짜 협박을 한 거죠. 하지만 우산국 사람들은 아직 문명이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항복에 넘어가가지고 압력에 넘어가서 항복을 하게 되었으니 왕의 전략으로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신라 사람들, 왕을 더욱더 좋아하게 됐겠죠. 왕의 위세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지증왕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는지 당시에는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지증왕의 신체 부위에 대한 조금은 부끄러운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실 여기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 있는 이 남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 신체 부위가 무진장 거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소문이 좀 돌았다고 하는데요. 뭐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이 부분을 다루게 되면 그때 한번 농담 삼아. 자, 이제 정말 나라의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갈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때 왕으로 올라온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버풍왕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칭호, 이 버풍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왕이 죽고 나면 왕의 업적을 평가해서 붙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기억나세요? 광개토대왕은 땅을 넓혔으니까. 자, 장수왕은 오래 살았으니까. 자, 그러면 버풍왕은 뭘 했던 왕인가? 자, 바로 버풍왕은 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 무엇이냐?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요,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의 법, 규칙을 만들었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나라를 안정시켰는지 잠깐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버풍왕은요, 이 지증왕 시기 때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거대해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도 막 생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란을 통제하려면 나쁜 일 하는 애들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치 혼란 시기 때 법을 도입했던 소수리망처럼 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라 전역에 공식적인 법, 율령이라고 부르는 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버풍왕은 나라 안을 정비하면서 계속 발전하려면 바로 한반도에서 가장 큰 강, 여러분 강 중요하다 그랬죠? 농사가 잘 되는 바로 한반도에서 가장 큰 바로 그 강, 한강을 손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누구 땅이죠? 바로 고구려 땅이죠. 그렇죠? 자,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얻으려면 누구랑? 고구려와의 전쟁이 바로 굉장히 필수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거는요, 머릿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신라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 군인 머릿수자가 많은가?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병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가지고 있는 병사들, 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왕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버풍왕은 병부라고 하는 군대를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야, 앞으로 나라에서 전쟁하는 애, 싸운 애들은 무조건 병부에만 소속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부하들을 모두 왕의 병사로 끌어모으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왕이 가진 군대 머릿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은 군사로 버풍왕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자. 이번엔 또 누가 문제냐면 진골 출신 귀족들. 여러분 골품제 기억나죠? 골품제에 가장 높이 있었던 진골 귀족 출신들이 자, 왕의 명령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 귀찮잖아요. 죽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진골 귀족들은 왕이랑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사실 버풍왕도 크게 보면 진골 귀족 출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진골 귀족들은 왕과 자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버풍왕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애들이고 내가 훨씬 잘났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느냐? 진골 귀족들이 아무리 승진을 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선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 나도 진골이지만 난 이미 왕이고 너희는 진골이지만 너희는 올라가도 왕 못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상대등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를 통해서 왕이 진골 귀족보다 훨씬 잘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되었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여러 귀족들의 순서를 정리해가지고 위계와 체제를 잡으려고 했다는 점, 여러분 요거를 분명히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나라 안에 정리가 끝났으니까 나라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자, 버풍왕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 노력하다 죽어도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전파했었던, 바로 이게 예전에 봤었던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쵸? 자, 그래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면서 신라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신라 사람들 원래는 불교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는데 이때 당시에 불교를 꼭 믿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스님 한 분, 이차돈이라고 하시는 분이 야, 부처님 진짜 있어. 왜냐면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내 피가 하얀색이 되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차돈 너 거짓말 치지마, 너 목 진짜 잘라본다 라고 했는데 이차돈이 잘라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차돈의 목을 진짜 잘랐는데 정말 하얀색 피가 나와서 부처님 진짜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지의 개혁을 바탕으로 버풍왕, 이전까지 신라에 들어가서 난리치던 가야를 작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지금까지 가야를 주도하던 금관가야가 박살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가야 중에 제일 큰 가야가 대가야 보이죠? 그쵸? 앞으로 가야는 대가야가 주도할 건데요. 그거는 뒤에서 잠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신라는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났습니다. 지증왕 때 우상국 정복하고 버풍왕 때 금관가야 정복하고, 이제 신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된 거 봤네요. 그 다음 왕이 이제 우리의 목적 달성하면 되겠죠? 자, 우리 그 전에 잠깐 학습지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백제 신라의 나제 동맹이 신라 정비의 발전이 됐습니다. 자, 이때 지증왕은요 공식 국호를 신라로 정했고 왕의 호칭을 왕으로 정했습니다. 자, 농사에 소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국을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국에는요 울릉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땅 독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역사적으로 요 시기 때부터 독도를 우리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두고 갈까요? 자, 그 다음 왕 버풍왕, 정치개혁으로 법률을 만들었고요. 병부를 설치해서 군대 수를 늘렸고 상대 등이 나란히를 총괄하게 하여서, 자,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귀족들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귀족들 중에서 상대 등으로 승진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왕한테 잘 보여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귀족을 왕의 아래로 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대 등은요 화백회의의 대장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볼게요. 불교를 공인했고 김해에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갈까요? 왕이 된 진흥왕은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부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바로 그곳 절 사찰을 아주 크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얼마나 컸는지, 자, 이 사찰 황룡사라고 부르는 사찰인데요. 황룡사 얼마나 컸는지 지도로 보면 이 정도 크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자, 여기 성내중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성내중이 이만큼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총 몇 개 있죠? 12개 정도 있죠. 그쵸? 자, 성내중이 12개 정도 들어갈 크기의 황룡사를 건축해서 부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이 절은 지금도 남아있으면 구경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는 없어졌고, 자,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신라는 미녀 대회가 있어서요, 서로 자기가 미녀라면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미녀 자리를 다투면서 살인이 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자, 심각한 일이죠. 자, 진흥왕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까지 죽이는 미녀 대회 그만하고 오히려 나라에 충성하는 미소년 집단을 만들자. 미녀보다는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는 미소년 집단을 만들자라고 해서 어린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요. 싸움도 연습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쉽게 말하면 군인을 기르게 됐습니다. 자, 이들을 화랑이라고 불렀고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라 사랑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멋지고 용맹한 군인들이 많았으니 이제 뭐 하면 돼? 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를 물리쳤지만 사실 이때 신라는 괜찮은 땅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한강 상류 지역만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가져갔었지. 그치? 자, 신라는 결국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을 모두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신라는 이 기세를 모아서 진흥왕이 예전부터 사이가 험악했던 가야를 다시 한번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금관가야가 약해진 이후 가야를 주도하던 대가야를 멸망시키게 됐고 가야 전체를 없애버리고 신라가 그 근처에 대장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신라는 이렇게 잘 나갔구나. 자, 여러분 한강 유역 모두 차지했죠. 가야 없어졌죠. 한반도에서 물론 고구려보다 땅은 적지만 굉장히 좋은 땅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확인하고 우리 학습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진흥왕 시기 때 있었던 일들, 황룡사지였죠. 화랑을 확대해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지만 이후에 배신하고 하류 지역도 차지했습니다. 이후 대가야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영토 확장 기념으로 비석도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석을 통해서 신라 당시의 상황을 알 수도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나머지 나라 가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가야는 본래 김수로가 있었던 금관가야가 가장 잘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구지가 기억나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했던 거요. 자, 그런데 자, 내무랑이 이때 고구려한테 열심히 부탁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이 가야에 와서 금관가야를 완전 박살을 냈죠. 이후에는 훨씬 큰 나라 어디? 대가야가 가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야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잠깐 볼까요? 자, 그러나 가야는 이 단결 좀 해보려고 하면은 금관가야가 터지고 또 그러고 나면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당연히 조 터지겠죠. 그쵸? 자, 또 그러면 또 힘 좀 모아보려고 하면은 또 조 터지겠죠. 그쵸? 여러 나라가 가야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는 통합된 왕국을 맺지 못하고 계속 연맹 형태의 느슨한 친구로만 남게 됐습니다. 왜? 서로가 믿업지 못하니까, 서로가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서로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친구 사이로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일되지 못하고 약소국, 약한 나라 상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결국 법흥왕 시기 때 금관가야가, 그 다음에 진흥왕 시기 때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직 가야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가야의 문화가 남았는데요. 바로 가야의 음악입니다. 자, 바로 가야의 음악가 우르기라고 부르는 아저씨가 가야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었고요. 이때 이 우르기 가야 멸망 이후에 신라로 넘어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야금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학습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5세기 이후에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됐고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거는 그냥 서로 친구인 사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가족이 아니고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친하지만 남이잖아요. 그렇죠? 자, 금관가야는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했고요. 이후에도 우르기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정착하면서 가야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 다음 내용은 문화에 대한 건데요. 그거는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내일 아닌 친구들도 있지, 그치?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